굉장히 어렵게 나와 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런 책에서 시험 문제가 한 4문제, 5문제. 지금까지 보면은 수능에서 연계가 됐었을 때 수능 특강에서 3문제, 그다음에 인터넷 토크 연습에서 6문제, 나머지 전부 다 수능 완성해서 이렇게 연계가 됐었는데, 그럼 6문제가 인터넷 토크 연습 1, 2가 지금 수능 특강 영어 독해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6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면은 이 책보다는 더 중요한 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정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단원 시험 본다 했었지? 네? 단원 시험 오늘부터 하루에 몇 강씩? 10강씩. 단원책 어디 가버렸다? 10강씩. 단원책 하나만 빌려줘봐. 있는 사람. 둘 다 있는 사람. 네. 10강. 그러니까 1강부터 10강까지니까 왜 10강씩이냐면 10강까지 해봤자 뭐 몇 개 안 돼. 13페이지밖에 안 되고, 일단 13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EBS 단어책의 특징이 앞에 나왔다라고 해서 뒤에 다시 안 나온 게 아니야. 똑같이 나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총 합해서 내가 세보면 한 뭐 모르는 단어라고 새로 등장한 단어들은 정상적인 고등교육 과정을 갖다가 이수하고 현재 3학년이 된 학생이라면 새롭게 붙는 단어들은 20개 미만이 정상이야. 20개 이하 정도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요 중에서 중요한 단어만 뽑아갖고 시험 볼 건데, 일단은 10강까지 오늘 공부를 해라 이 말이야. 알겠지? 10강까지.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몇 번 할 차례라고? 16번. 테스트 1의 16번. 가보자. 오늘부터 수업 듣는 아이들은 이게 테스트 1의 16번까지 나간다라고 해서 그래서 앞에 거 다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할 거야. 설날 특강 때 한번 끝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세히 정리를 해주기 시작할 거고, 변형 문제는 언제부터 제공이 되냐면 3월달부터 3월 초부터 시작해서는 변형 문제를 갖다가 다 주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은 변형 문제는 마구잡이로 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날 진도가 나간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변형 문제만 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풀고 다 맞췄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걸 안다라고 하는 오산을 하지 마. 절대 몰라. 그러니까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전혀 도움이 안 돼. 왜냐하면 작년에도 변형 문제를 가장 많이 푼 아이들은 2등급으로 떨어진 아이들이 대부분이야. 변형 문제를 많이 푼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변형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면 그 변형 문제, 변형이 됐던 문제를 표시만 해놓을 것 같아. 어디에다가? 원책에다가. 원책에다가 표시를 해놔야지 나중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얼른 급하게 다 볼 수 있어. 한 5번은 볼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를 책에다가 옮겨 적는 과정을 해야지 그 문제를 못 맞췄다라고 해서 이거 막 그 실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 질이 좋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책들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영어 그 뭐 포털 사이트에서 돈 내고 쓰는 그 영어 그 자료가 나오는 사이트들이 있어.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문제가 좀 형편없어. 형편없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들도 집어넣긴 하겠지만 내가 체크해갖고 내주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로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체크를 잘 해놓으라고. 알겠지? 예, 그러니까 문제 푼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를 안 본다고 해. 문제를 잘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라고? 다시 해서 지문을 보면서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문제제로 공부한 아이들이 막판에 다 실수해. 문제제로 공부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이건 수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래. 선생님 봤을 때 사법고시에서도 사법고시 1차에서 합격을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에 문제집으로 정리를 해. 문제로. 지가 공부한 것도 없는데 문제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본서 위주로 보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변형 문제 10개 푸는 것보다 그 지문 한 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점수 올리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 매달리지 말라고. 문제에 매달리거나 이러면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네. 자, 16번 봐보자. 먼저 단어부터 봐보면 어려운 단어가 없을 거야. 익스텐션은 당연히 아는 단어가 돼야 될 것이고, 멸종, 그 다음에 킹덤은 제국, 내지는 왕국. 근데 여기서는 뭘로 쓰였어? 개. 종속, 과목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에 개라고 하는 게 나오지. 그게 킹덤이야. 과는 알지? 패밀리가 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성이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모바일 폰 생각하면 되고, 하비테트는 서식지, 파리층은 이번에 수능 특강 영어 영역 편에서만 이게 10번 이상 나와 지금. 그지? 파리층은 원래 직역하면 멀리 도달할 수 있는, 이 말의 의미가 광범위한 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이고, 어거니즘은 유기체,
캐패시티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앞부분 보면 수용력이란 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보는 게 좋고 메커니즘은 그냥 메커니즘이야. 뭐 방법 이렇게 해서 할 필요 없어. 패러다임은 그냥 패러다임이야. 이거 굳이 뭐 한글로 번역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bounce back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bounce가 무슨 뜻이야? 뛰다라는 뜻이야. 뛰다. bounce with me bounce 누가 했던 이야기야? DJ DOC 노래도 나오잖아. 나랑 같이 팡팡 튑시다 라는 이야기야. 이게 뛰자라는 뜻인데 뛰어서 다시 되었다. 이 말이면은 원래 모습을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딱 눌러놨더니 얘가 튀어서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니까 원상 회복되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야. 그래서 bounce back 이것은 회복하다. reproduce 알 것이고 hostile 적대적인 그 다음에 tolerate 라고 발음하면은 견디는 라는 형용사가 되고 tolerate 라고 발음하면 동사로 이것은 견디다 라는 동사가 되는 것이고 inconvenience 불편이란 뜻이야. greedy 라고 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greed라고 하는 게 탐욕이기 때문에 명사에다가 y를 갖다 붙여놓은 표현은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 의미는 그 명사가 많은 이란 뜻이라고. 그래서 greed 탐욕 greedy 탐욕스러운 이란 뜻이고 plant eating animal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아. 초식동물. 자 가보자. 빈칸 문제니까 빈칸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일단은 주제문을 찾아서 주제문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그거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네, 가보자. 자, why did mass extinctions not occur in the plant kingdom? 이렇게 써 있어. 그냥 왕국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이건 뭐 개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 그러면은 왜 대량의 멸종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을까요? 어디에서? 식물의 왕국에서는 라는 뜻이야. 얘가 일단 뭐지? 의문문이야. 우리가 주제문 찾는 방식에서는 일단 본문 가운데 의문문이 등장하고 그 의문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으면 그 답이 뭐라고? 그게 주제문이라고. 바로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를 봐야 돼. The answer, 정답인데 to this question,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reveals, 드러내고 있습니다. something, 뭔가를 드러내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about the versatility of plants. 여기까지 먼저 한번 끝내보자. 원래 중요한 형용사로 versati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어. 얘는 옛날에 선생님이 수능에 자주 나오는 형용사다라고 해가지고 적어줬던 것도 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중급용 단어라면 이제 고급용 단어 중에서 외워야 될 형용사가 versatile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volatile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고급의 단어에서는. 올해는 조금 단어가 고급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두 단어를 반드시 외우고 있는 게 좋아. versatile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얘가 다재다능한이라는 뜻이야. 다재다능한, 대표적인 뜻이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지 맘대로 변할 수 있는, 그래서 변할 수 있다를 좀 어려운 말로 가변성 있는 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는 것이야. 어떤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다재다능하다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versatile 무슨 뜻이라고? 다재다능한, 그래서 변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고 volatile은 무슨 뜻이냐면 휘발성의라는 뜻이야. 원래 형용사가 휘발성에. 그러면 휘발성이 있다 그러면 얘는 뭐 한다는 거야? 불에 잘 탄다.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그럼 사람 성격이 휘발성이 있대. 그럼 성격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럼 성격이 급한 이런 뜻의 표현으로 쓰는 말이야. 내지는 화를 잘 내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게 조금 고급적인 형용사 두 가지라고. 여기서는 versatility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 versatile의 명사 형태가 나와 있다고. 미국 놈들은 발음할 때 versatility라고 발음하고 영국 애들은 versatility라고 발음해. 그러니까 I라고 발음해버리는 게 영국 아이들의 특징이고 미국 아이들은 versatility라고 발음한다고. 선생님이 영국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A형, B형으로 나눠서 시험 봤었을 때 어려운 수능에서 듣기가 나오는데 나레이터가 한 놈은 미국식 발음, 한 놈은 영국식 발음 써버렸단 말이야. 그때 듣기를 원래 안 틀리던 아이들이 듣기를 사정없이 많이 틀렸던 적도 있었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건 너무하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은 똑같이 옛날부터 계속 그 나레이션 했던 사람이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지금 토익 시험은 합해서 나온다고.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이. 그러니까 이번 수능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영국식 발음하고 미국식 발음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뭐에 대한, 그러면은 여기서는 잘 변하는 가변성에 대한 그 무언가를 드러내며 리빌의 목적어가 또 나왔지? 왜? 의문사가 이끌고 있는 절은 전부 다 명사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문사가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순서다? 주어 동사 수로 나오는 명사절이다. 그래서 reveal의 목적어가 다시 나왔다 이 말이야.
또 뭘 드러내냐면 왜 그들이 so successful, 그토록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야. 아직까지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우리가 눈에 딱 보면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식물의 왕국에서는 대량 멸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 나왔던 것은 요 이야기야. 버서털러티를 갖고 있다. 즉 가변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동물의 종들은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식물종 이야기가 안 나오고 동물의 종들 이야기가 나왔다면 동물과 정반대의 무엇인가가 누구한테 있다? 식물한테 있다. 즉 동물의 사례를 보고 식물이 왜 대량 멸종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야. 대부분의 종류들은 모바일, 특성이 이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이동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서식지가 becomes less suitable, 보다 덜 적합하게 되면 for survival, 생존에 덜 적합하게 되면 걔네들은 단순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나왔지? 역접이니까 동그라미 쳐놓고 만약에 변화가 광범위하다면 it may not be, 그것은 아닐 수가 있는데 within the organism's capacity, 그 유기체의 능력 내에 있는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가? 여기서 이승 가짜 주어니까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 move, 움직여버리는데 넘어서서 스트레스를 받는 서식지를 넘어서서 움직이는 것은 동물의 능력 바깥에 존재하는 것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death or extinction, 그러면은 사망이나 아니면 멸종이 is likely,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여주는 건 이거네. 동물이 멸종이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 때문이다? 이동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내용 자체가 이러지, 논리 구조를 봐봐. 자, 만약에 그 변화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벌어져 버린다면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변화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발생한다? 사망이나 아니면 멸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러한 주요한, 이러한 대량의, 여기서 하면 되겠지? 이러한 대량의 멸종의 사건들은 are all likely to have been, 전부 다가 be likely to 부정사지? 전부 다가 가능성이 있는데 비동사의 현재 완료니까 이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글로벌 디제스처스, 그러면 전 세계의 재앙이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꾸며주는 표현이 나왔어. 그 재앙은 resulting, 결과적으로 만들어냈는데 뭘 만들어냈어? 왜냐면 우리가 result라는 동사는 조심하라 했었어. result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결과가 되다라는 뜻이라고. 얘가 수동형이어서 결과가 되다가 아니라 원래 result 자체 의미가 결과가 되다라는 뜻이어서 얘는 수동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있었어. 절대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로 외우고 있으라고. 근데 result 바로 뒤에 from이 나오거나 in이 나올 수 있는데 from이 나오면 뒤에는 뭐고? 원인이고, in이 나왔을 땐 뒤에 뭐가 되고?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얘가 꾸며주고 있는 게 전 세계의 재앙이래. 근데 그 재앙은 결과적으로 된 것인데 뭘 만들어낸 것이 되는 것이야? 큰 변화지. 어디에서? 세계 기후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escape would have been impossible, 탈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impossible,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말이 나왔네. 그러나 식물들은 have always, 항상 had to, 해야만 했는데 윗줄여야만 했습니다 이 말이야. 그 결과 therefore 나왔기 때문에 therefore는 인과관계의 연결사야. 그러니까 therefore 뒤에가 뭐지? 결과. 앞에는 뭐? 원인이지. 자, 그들은 have evolved, 진화가 되어져서 to be adaptable하게 되었는데, 여기다 별표 쳐놔. 단원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단답형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식물들은 그래서 뭐가 가능했대? 적응 가능했습니다 이 말이야. 여기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adaptable이 맞냐? adapt가 맞냐? 다시 말해서 adapt가 맞냐? 이 문제는 평상시 많이 봤던 문제고 adapt라는 단어까지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세 가지 비슷한 단어가 있어. adapt는 무슨 뜻이야? 적응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빈칸 문제 보면 adapt가 이번에 무슨 뜻으로 나왔다고? 무슨 뜻? 각색하다. 이 뜻이 지금 올해가 두 번째 나오는 시험 문제야.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어댑트가 각색하다라는 뜻의 시험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번에 빈칸 문제에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답이 어댑테이션이었었거든. 각색. 그러니까 각색하다라는 뜻으로 어댑트가 쓰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답트는 원래는 무슨 뜻이고? 양자 양료로 삼다라는 뜻이야. 원래 양자 양료로 삼다라는 뜻이다 보니까 결국 이 뜻이 확장되어져서 채택하다라는 뜻도 되고
혹은 무슨 뜻이 되고? 입양하다. 동물이 뒤에 나왔을 때는 입양하다 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게 adopt라는 단어가 되고, 얘는 강세가 달라. A자의 강세가 adopt라고 하는 것이고, adopt는 형용사야. 이거 무슨 뜻이야? 능력 있는 이런 뜻이야. 내지는 숙달된 이런 뜻이야. 이렇게 세 가지 단어의 차이를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식물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적응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뭐에? 생존하는 것에. 어디서 생존하는 것에? local disasters. 그러면은 지역적인 재앙에서 생존하는 것에 적응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 두 번째 문법 문제로 잘 나오는 게 survive지. survive가 어디에서 살아남다 라는 표현으로 나왔을 경우에 얘는 반드시 타동사다 이 말이야. 타동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이 뒤에다가 after를 집어넣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재앙, 여기서는 disaster니까 재앙 이후에도 살아남다라고 해서 survive after local disaster 이렇게 해가지고 맞냐 틀리냐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다고. 절대 after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어디에서 생존하다라고 했었을 때 surviv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토익에서 나왔던 문제는 뭐냐면 그는 survived 생존했습니다. after the war 전쟁에서 생존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기에는 전쟁 이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말이 좋거든? 근데 안 된다고. 무엇은 쓰지 않는다? 전치사 따위는 쓰지 않는다. 그래서 after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시 이제 문제를 찾아보자. 논리적 과정을 보면 왜 식물에서는 대량 멸종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다음에 첫 번째, 동물은 이동성이 있어요. 따라서 그 변화가 너무나 광범위하면 얘네들은 멸종될 수밖에 없어요. 식물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적응 가능해요 이 말이야. 적응 가능해. 적응해야 된대. 그러면 적응 가능하다면 도망간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그 지역에 있다는 이야기야? 그 지역에 있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식물이야기니까 적어도 모바일하고 이 단어하고 정반대말이 여기에 딱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지? 응. 끝까지 해석해볼까? 자, 이러한 생존의 메커니즘이 보이기에 have been 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that. 그래서 심지어 after global disasters 전 세계적인 재앙 이후에도 식물들은 보이기에 have bounced back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very rapidly 매우 빠르게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두 개 밑줄을 그어놓을 건데 여기하고 to have bounced 이 두 가지는 투부정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투부정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로. 왜냐면은 앞부분에 분명히 문법 문제에 이걸 물어봤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면은 이번 연도에는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야. 이게 뭐냐면 하얀색 분필 좀 갖고 올래? 하얀색 분필. 앞부분에 문법 문제들의 예시를 보니까 이번에는 투부정사나 동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준동사들의 시제나 태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이런 것들은 정리해 놓자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한다고 해. 왜냐면은 공부할 때 그러라고 색연필 들고 다녔었지. 중요한 거 주제문은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놓으면 니네들이 법칙을 지켜놓으면은 나중에 혼자 정리할 때 쉽다고 얘기해. 아, 이건 문법이 중요하구나. 이것은 주제문이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해놓으라고. 알겠지?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1등급도 100점 맞았던 아이들의 특징을 갖춰주면 걔네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주는 공부 방식은 나 같은 공부 방식이야. 어? 내가 했던 공부 방식. 그러니까 나같이 공부를 하면은 이 정도는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나도 서울에는 안 갔잖아. 어? 물론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근데 우리 때는 선지원 후시험제였기 때문에 학력고사는 그 대학교 국과 쓴 아이들끼리 시험 보고 끝이야. 그러면 이제 재수가 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에서 선생님이 갈 수 있는 과가 고3 때 배치표를 보니까 딱 갈 수 있는 과는 뭐 서울대 사범대들, 뭐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지리교육과 이런 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 되는 건 별로였기 때문에 내가 별로다기보다는 우리 집에서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연대 쪽으로 탁 해가지고 좀 좋은 과를 간 건데 근데 나같이 공부하면 그 정도는 된다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야기해주면 그걸 갖다가 또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아이들 중에서 100점 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 정도 시기에 뒤에 해답지 보면 소재가 다 나와 있어. 그지? 소재를 다 위에다 적어놨더라고. 이거 훌륭한 아이디어이지.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다 했던 것에 대한 별표를 쳐놓고 거기다가 밑줄 몇 개 더 그어놓고 그걸 미리 다 해놨다고.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딱 설날 특강 끝난 다음 시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공부를 못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필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필기하느라고. 근데 필기하느라고 정신 없는 상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있다고. 알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보자고.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냐면 이거야. 우리가 문법가에도 이야기했지만 준동사라고 하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주어 동사 두 개가 나와 있는 이런 문장을 싫어한다는 이야기야. 여기서도 이 접속사가 무슨 접속사일 때? 종속 접속사일 때. 종속 접속사는 뭐가 종속 접속사고? and, but, or, so, for를 제외한 나머지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인데 이쪽이 그러면은 종속절이 되고 이쪽이 무슨 절이 돼? 주절이 돼. 이런 문장을 뭐라 불러준다 했었냐면 복문이라 불러줬어. 복문. 이 복문의 문장을 싫어하기 때문에 단수 문장, 단문, 주어 동사가 하나인 꼴로 고치려고 하다 보면 주어끼리 싸움이 나고 두 개의 주어가 같으면 당연히 앞에 주어를 주어로 쓰면 되고 만약에 두 개의 주어가 다른 주어더라. 당연히 앞에 주어를 주어로 써야지. 왜냐면 이게 주절, 이게 무슨 절이니까? 종속절이니까. 그래서 주절의 주어를 주어로 남기고 주절의 동사를 그대로 동사로 남긴 상태에서 주어 동사 하나인 꼴로 고친다 했기 때문에 접속사 빼버리고 앞에 주어랑 뒤에 주어가 같으면 안 써도 되는데 앞에 주어랑 뒤에 주어가 달랐을 경우에는 무슨 주어를 쓰면 된다고?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걸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가 동사로 내려와 버리면 주어 하나에 동사 두 개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얘를 동사가 아닌 뭘로 고쳐준다고?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로 고쳐준다고. 근데 지금은 투부정사 이야기니까 얘를 투부정사로 고쳤을 때 투부정사의 형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지. 일단 시제만 공부해보자. 앞에 나와 있는 남아있는 동사의 시제와 뒤에 여기 투부정사로 고쳐줘야 되는 동사의 시제가 같은 경우에 쓰는 시제가 단순형이라고 하는 시제를 쓴다는 거야. 그러면 단순형 시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이게 딱 단순형 시제야. 근데 앞에 남아있는 동사보다 투부정사로 고쳐줘야 될 동사의 시제가 한 시제가 앞서. 이 한 시제 앞선다는 것은 남아있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인데 투부정사로 고쳐줘야 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이거나 아니면 과거형인 경우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인데 부정사로 고쳐줘야 되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 완료형인 경우. 이 경우만 한 시제 앞선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들이고 이런 경우에는 무슨 형 시제를 써주게 되냐면 당연히 완료형 시제를 써주게 돼. 근데 영어에서 완료형은 have 플러스 pp 형태인데 얘가 투부정사니까 have를 뭘로 고쳐주면 돼? to have라고 하는 투부정사로 고쳐주면 돼. 그래서 to have pp 형태 딱 이 두 가지 형태밖에 없다고. 시제를 보고 따졌을 때는 이 두 가지 시제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됐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선생님이 밑줄 그는 이유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이러한 생존의 메커니즘이 보였대. 근데 얘가 지금 전체 문장의 동사야. 동사의 시제가 뭐지? 현재형이지. 근데 뒤에 해석을 해봐. 얘네들이 효과적이었대. 지금 효과적이야? 아니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야? 옛날부터 지금까지야. 그러면 시제가 원래 시제는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라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니까 어떻게 쓰고 있다? 부정사를 완료형으로 to have pp 형태를 써놓고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쪽 부분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글로벌 디제스터스 그러면은 전 지구적인 재앙 이후에 식물은 보인대. 언제 보여? 현재 보여. 근데 다시 회복했대. 언제 회복했어? 지금 회복했어? 이전에 회복했어? 이전에 회복했으니까 당연히 한 시제 앞선 시제라고.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to have pp 형태로 똑같이 뭘로 써놓고 있다? 완료형으로 써놓고 있다. 이것은 문법적인 내용으로 정확히 알아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됐지요? 그러면 이제 빈칸에 알맞는 말 찾아보자. 빈칸에 알맞는 말. 아까 단서는 제공됐다. 동물하고 정반대인 게 식물이다. 동물의 특징은 뭐라고? 모바일하다. 모바일이 무슨 뜻이라고? 이동성이 있다. 그러면 식물의 특징은 뭐다? 모바일할 수가 없다를 답으로 찾으면 돼. 모바일할 수가 없다. 1번 봐봐. Depend on animals. 동물에 의존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ustain themselves.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 2번에 Develop ways. 방식을 발견해냈는데 to reproduce. 그러면 번식할 방법을 in hostile conditions, 적대적인 조건에서도 번식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아닐 것이고 3번에 tolerate, 견뎌야만 했다.
The inconvenience, 불편함인데 being not being able to move,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함을 견뎌내야만 했다.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해됐지?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가보자. 이 문제는 지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문제야. 왜냐면 작년 수능에서는 안 나왔던 문제인데 수능 특강책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올해도 연결사 찾기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수능 완성을 보면 나중에 이제 드러나. 그 윤곽은 일단 3월달 모의고사에 나오게 될 것 같아. 왜냐면 수능 특강 기준으로 나오는 게 3월달 모의고사니까. 그래서 연결사 찾기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굳이 틀려. 연결사 찾기 문제를 틀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가 좀 약해. 연결사 찾는 아이들 보면 틀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전부 다 국어가 약하더라 이 말이야.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다 말이 돼. 왜냐면 우리나라는 연결사가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나라 말로 집어넣어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럼 연결사 찾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무조건 얘가 밑줄이면 밑줄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밑줄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의 관계를 따지라고. 일단 해석을 해보고 전체적인 문장을 볼 게 아니라 앞뒤 관계만 따지면 돼. 일단 이 경우가 있다 했었지. 앞에 분위기하고 뒤에 분위기가 같아. 이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었어. 분위기만 같은 거가 아니라 내용도 같다. 두 번째, 분위기만 같고 내용은 다르다. 이걸 머릿속에 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라고. 분위기가 같고 내용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양이야기로 많이 해줬지. 이 약은 머리 아플 때 먹으면 좋아요. 이 약은 두통에 좋아요. 그러면 일단 둘 다 좋으니까 분위기는 좋아. 내용은 어때? 같아. 그런 경우에는 뭘 쓴다고? 요약의 연결사를 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요약의 연결사 한번 다 이야기해봐. 생각나는 대로. 첫 번째 뭐 있어? That is. 두 번째 that is는 뭐의 약자야? That is to say의 약자야. 그러니까 that is나 that is to say. 그 다음에 so to speak. 그 다음에 as it were. 너가 잘 모르게 이런 것들이야. as it were. 이게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도 있고, I.E라고 나온 거 봤지? 우리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이걸 또 어떻게 읽는다고? EDST라고 읽는 것이고, 이 말의 의미가 즉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야. 이런 식의 요약의 연결사는 분위기도 같고 내용도 같을 때 쓰는 것이고, 분위기는 같은데 내용이 달라. 예를 들면은 이 약은 두통에 좋아요, 이 약은 복통에 좋아요, 이런 경우야. 분명히 몸에는 좋아. 근데 머리 아플 때 먹으면 좋다는 거하고 배 아플 때 먹으면 좋다는 거하고 같아 달라. 다르지. 이럴 때 쓰는 게 뭐라고? 첨가의 연결사라고. 나 같으면 이런 거 공부하겠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요것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거라고. 파악한 다음에 봐봐. 문제 풀 때 또 적용을 해야 돼.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것은 분위기만 같지 내용은 다른 경우야. 이런 경우는 첨가 연결사. 이야기해봐. 뭐가 있지? In addition,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besides, beside가 아니라 besides. 그 다음에 요즘에 자주 나오는 게 furthermore, moreover. 특히 moreover. 이게 조심해야 돼. 뜻이 두 가지야. 게다가 라는 뜻도 있고 그러는 동안에 라는 뜻도 있어.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다고? 게다가 라는 뜻도 있고 그러는 동안에 라는 뜻도 있다고. 자, 그 다음에 분위기가 정반대야. 앞에는 좋은 분위기, 뒤에는 나쁜 분위기야. 이때 쓸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역접의 연결사들이나 대조의 연결사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고. 요건 또 뭘 쓸 수 있고? 양보의 연결사들. 우리가 양보라고 하는 것도 연결사로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nevertheless거든. nevertheless.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세 가지는 분위기가 정반대일 때 쓰는 게 역접, 대조, 양보다. 역접은 뭐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however가 있고, 대조는 가장 대표적인 게 in contrast, on the other hand,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표현들이더라 이 말이야. 자, 근데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이게 있다고. 분위기가 같을 때도 쓸 수 있고 분위기가 정반대일 때도 쓸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다고? 강조의 연결사. 강조 연결사는 impact가 있고, 요즘에 뜨고 있는 연결사가 얘야. 누구? in effect. in effect가 무슨 뜻이라고? 사실상 이라는 뜻이라고. actually도 마찬가지지. 사실상. 얘네들은 분위기가 똑같을 때도 쓸 수 있지만 정반대일 때도 쓸 수 있다. 자주 예시로 들어줬던 게 뭐야? 사람들은 그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걔는 바보입니다. 말 되고, 사람들은 그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천재입니다. 말 되지? 둘 다가 가능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분위기가 같을 때도 쓸 수 있고 정반대일 때도 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요즘에 또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앞에가 부정문,
뒤에가 긍정문. 이런 것들이 요즘에 뜨지. 앞에는 부정문인데 뒤에는 긍정문이야. 이때 쓰는 게 뭔 연결사? 전환의 연결사. 전환 연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instead. 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 instead. 이것은 전환의 연결사. 대신에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신에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앞에가 부정문, 뒤에가 긍정문. 그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놀았습니다. 이 말 이때 쓰는 거야. 이때 쓰는 게 대신에 라고 하는 전환의 연결사.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졸면 안 돼. 욕 나가.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부터는 잘 견뎌야 돼. 그러니까 잠은 사람 뒤에 가서 일어서서 그래. 그 다음에 앞에는 추상적인 글이 나와. 그 다음에 뒤에가 뭐가 나와? 구체적으로 호랑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한국이 나오거나 아니면 철수가 나와. 이때는 뭐라고? 이때는 애시 관계 연결사.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를 쓰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가 원인이 나와 뒤에가 뭐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이게 원인과 결과가 헷갈리면 때문에 이랬습니다 라는 말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비코즈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게 좋아. 이랬을 때 쓰는 것은 무슨 연결사? 인과관계 연결사. 인과관계 연결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therefore가 있지. therefore. 그 다음에 in conclusion.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전부 다 인과관계 연결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봐봐. 1번은 뭐지? 1번. 일단 밑에 지문부터 봐봐. infect, 강조, does, 인과관계. 2번은 첨가, nevertheless는 양보. 3번에 in addition, 첨가. 그 다음에 instead, 전환. 그 다음에 4번에 however, 이것은 역적. 그 다음에 does는 인과관계. 5번에 however는 역적, instead는 전환. 이런 식이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뭐 A가 잘 모르겠다면 B부터 결정하는 것도 상관없어. 근데 B가 여기서 눈에 띄게 딱 보이지. This is not to say 말하기 위한 게 아니래. It emphasize 그것은 강조한데 부정문, 긍정문이니까 전환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이건 뻔한 이야기지. 답은 3번 아니고 5번이겠지. 이렇게 그냥 빨리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내공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가봐. 느그식대로 가보자면 과거에 갔다. 정부에 참여한데 스포츠에 대한 정부의 참여는 was grounded, 배경을 두고 있었습니다. ground가 배경을 두다라는 뜻이니까. 근데 뭐에 배경을 두고 있었냐면 in the belief, 신념에. 신념은 신념인데 어떤 신념이냐를 설명해주는 that은 우리가 동격의 접속사 that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어떤 신념이냐면 fitness and physical abilities, 건강과 신체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are related, 연관이 되어졌는데 경제적인 생산성과 연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에 연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과거에 정부가 참여한다는 거야. 뭐에 참여해?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경제 때문이라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생산성, 이것이 하나의 화두로 지금 제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야. 경제적인 생산성 때문에 스포츠에 정부가 돈을 투자했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 뒤에 봤더니 비록 이 나왔네. 우리가 양보의 연결사가 나와 있으면 뭐가 주제문이라고? 양보의 연결사 뒤에 나와 있는 주절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 비록 이러한 관계가 어렵지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 봐봐. 몇몇 private corporations, corporation이 오자가 하나면 회사라고 했었지. 사기업들이 이 말이야. 그래서 몇몇 사기업들이 in countries, 나라에 있는 사기업들. 근데 그 사기업들은 with market economy, 그러면은 뭘 가지고 있는?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는 몇몇 사기업들이, 얘가 동사지. 펀드가 명사로는 기금이라는 뜻이지만 동사로는 돈을 내다라는 뜻이야. fund their own fitness centers, 그들 자신의 피트니스 센터에 돈을 내고,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에 돈을 냈습니다.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면서? It will make their employees more productive, 그것이 아마도 그들의 근로자들을 더욱더 생산적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자, 여기서 보면 make가 5형식 동사야. 목적어니까 목적보호로 뭐가 나왔어? productive라고 하는 목적보호가 나왔어. 뭐하는 반면에 while이 나왔지. while의 품사는 뭐지? 분명히 접속사야. 접속사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주어가 안 보이면 무슨 구문이야? 분사구문이라고. 접주동이 들어갈 자리에서 접속사하고 주어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무슨 구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야 된다. 접속사는 있는데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분사구문이고, 전체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 돼 빨리. 누가 주어야? it이 주어야.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문장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을 내주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니까 능동이지. 그래서 improving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를 써놓고 현재 분사를 써놓고 있는 분사구문이야. 두 번째 향상시켜주고 두 번째 또 지가 뭐 해줘? 통제시켜주면서 뭘 통제시켜줘? 보험의 비용을 통제시켜준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생산적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몇 사기업들이 건강을 책임져주는 피트니스 센터나 스포츠 프로그램에 돈을 투자를 했다는 것이야. 됐죠?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그어놨으면 잘했어. 근데 이게 주제문은 아니야 지금. 왜냐면 뒤에 봤더니 A가 나왔어. A번 뒤에 보니까 뭐라 써져 있냐면 많은 회사들은 discovering 발견하고 있는 중인데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연관되어지기를 전체적인 질인데 뭔 질이야? working conditions, 근로 조건의 질. 그리고 근로자들의 autonomy, 자율성에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대. not 아니고 뭐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이나 기회인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야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방금 전까지 A번 앞에서는 스포츠에 참여를 할 기회를 주면 뭐가 된다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라고 생각했던 게 A번 앞의 내용이고 A번 밑에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기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로 조건이나 근로자들의 autonomy, 뭐가 중요하다?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럼 같은 분위기야 반대 분위기야? 정반대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야 돼? 역접의 연결사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일단 답은 나왔지?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역접이니까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야. 자, 계속 가보자. 이것은 말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무슨 문이라는 거 주목해야 돼? 부정문이라는 거 주목해야 돼. 뭘 말하는 것이 아니야? 또 부정문이지. 정부도 nor, neither A nor B는 무슨 뜻이야? A, B 둘 다 아니다 라는 뜻이야. 정부든 회사든 둘 다 should provide sports, 스포츠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의 participation opportunity까지지.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라는 뜻이고 그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부정문, 뒤에는 긍정문이니까 무슨 연결사? 전환의 연결사. 이거 잘 봐놔야 돼. 우리가 문장 끼워넣기 문제에서 만약에 보기에 제시된 단어가 전환의 연결사가 들어가 있다면 해석할 필요도 없어. 부정문, 긍정문만 찾으면 돼. 앞에가 not 들어가 있고 뒤에가 not이 안 들어가 있는 긍정문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딱 집어넣으면 답이야. 그 정도로 쉬운 게 전환의 연결사야. 앞에가 부정문, 뒤에가 긍정문. 근데 이것이 너희한테 보이겠냐고. 연습이 안 되면 안 보여. 그러니까 이걸 봤으면 계속 연습해야 돼. 만약에 내가 다른 문제는 하나도 안 틀리는데 이 문제만 틀리더라. 뭐 문장 끼워넣기만 틀리더라. 그러면 그런 문제 1000개 풀면 돼. 1000개. 예? 계속 풀면 돼. 그럼 안 틀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부정문, 긍정문 연습을 하라고. 부정문, 긍정문이니까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 대신에 전환의 연결사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대신에 그것은 강조하는데 스포츠를 갖다가 공급해주는 게 does not replace, 뭐 하지 않는다? 대신하지는 않는다. 뭘 대신하지는 않는다? 필요인데 provide, 제공할 필요를 대신하지는 않는데 전체적인 working conditions, 그러면은 근로조건을 제공할 필요성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 말 의미가 뭐야? 스포츠를 제공한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갖다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라는 이야기지. 근데 어떤 근로조건이야? 안전하고 공정하고 반응을 보이는 삶에, 근로자들의 삶에 반응을 보이는 근로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야.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앞부분에서 이것은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이기 때문에 전환의 연결사가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것을 빨리 찾아내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어? 그럼 주제는 뭐야? 스포츠의 참여 기회를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나 회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주제문이라고. 그러면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건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 뭐다? 근로조건과 근로자들의 자율성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 글의 주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18번 단어를 안 봤었네? 18번 보자. 18번 단어부터 보면 reflect on, 요거 표천하라고 했었지? 무슨 뜻이라고?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라고. reflect가 반영하다, 반사시키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reflect 바로 뒤에 on을 갖다 붙이면 이때 reflect는 뭐라는 이야기야?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라는 이야기고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이야. 동의어로 자동사 누가 있다고? ponder라고 하는 자동사가 있다고. 그래서 ponder on, 요것도 심사숙고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이고. 타동사 다 써봐.
가장 대표적인 게 consider. 두 번째 speculate. 이 speculate라는 단어 조심하라고요. 얘가 좋은 뜻일 때는 심사숙고하다라는 뜻인데 나쁜 뜻일 때는 무슨 뜻이다? 투기하다, 부동산 투기하다, 내지는 주식 투기하다 했었을 때 투기하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meditate 무슨 뜻이고? 이것도 심사숙고하다, 명상하다 라는 뜻이고요. contemplate 이것도 마찬가지로 곰곰이 생각해보다, 심사숙고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야. 자, 또 나오는 거 take into consideration 또는 take into account 혹은 make allowances for 혹은 이번에 뭣도 나왔지? allow for. 이번에 수능 특강 영어 영역편 앞에 보면 allow for가 고려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것이 나온다 이 말이야. 여기 써져 있는 것 전부 다가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심사숙고하다, 고려하다라는 뜻이야. 그냥 어차피 외울 거 때려 외워. 같이 다 때려 외우면 좋은 거야. 알겠지? 전부 다 심사숙고하다, 고려하다 자칫 종류로 외우는 게 좋고. 테스트 라이톤 자주 나온 수건인데 직역을 해봐. 불을 던져버렸대. 여기서 라이트는 파이어가 아니야. 그냥 전등불이야. 전등불을 갖다가 캐스트 던졌다 이 말이면 불을 비추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on 뭐 그러면 뭐뭐에 불을 비춰주었다 이 말이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을 밝히다, 드러내다 하는 식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야. 그 다음에 matter라고 하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prove 증명하다, proof는 증명하다의 명사 형태, convince 납득시키다, 납득하다가 아니야, 납득시키다야 타동사. 그 다음에 convert는 바꿔놓다. 그러면 뒤에 전치사랑 어울리는 전치사는 누구냐면 into겠지. into라고 하는 전치사는 앞에가 변화하기 전 뒤에가 변화한 후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convert A into B, A를 변화시켜서 그 결과 B로 만들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고, 그 다음에 evidence는 증거, be concerned with, 뭐뭐과 연관이 있다. with 말고 about을 쓰면 걱정하다, with를 썼을 때는 관련이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상한 수동태지.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수동태. 딜레마는 딜레마, 그 다음에 profound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지. 심오한, 심대한이라는 뜻이야. 심오하다란 말의 의미는 뜻이 깊다라는 뜻이고, 심대하다란 말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야. 우리나라 말로 알아들어야 돼. 굉장히 뜻이 깊은 내지는 굉장히 큰 이란 말 두 가지로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고, read to는 이게 이번에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는 게 이거야. read라고 하는 동사가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read 바로 뒤에 to가 나온 경우, 두 번째 read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to가 나온 경우, 세 번째 read a life, 이 세 가지 표현을 read에 대해서 정리를 해놔야 돼. read에 대해서 나온 게 세 가지. 첫 번째 read 바로 뒤에 붙어있는 이 to는 이때 read가 자동사로 쓰인 to가 되고, 따라서 얘의 정체는 뭐냐면 전치사라는 이야기야. 따라서 그 뒤에는 일반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동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read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다. 그럼 이때 read는 무슨 동사라는 이야기지? 타동사라는 이야기야. 목적어를 이끌어서, 원래 read의 의미가 이끌다라는 뜻이니까 목적어를 이끌어서 그걸 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때 read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고, 따라서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가 등장해야 돼. 즉 read 뒤에 바로 붙어있는 to의 정체와 read 목적어 다음에 나와 있는 이 to의 정체가 같은 to가 아니라고. 얘는 전치사니까 명사 내지는 ing, 얘는 뭐니까 부정사니까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삶을 리드하다 했을 때 이때 리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영위하다. 그래서 이 말에는 삶을 살다 라고 했었을 때 lead a life 라는 표현을 쓰더라. 리드에 관련된 건 세 가지, 하나 더 있었지. 얘가 명사로 쓰였을 때 읽을 때는 lead라고 있는 게 아니라 led라고 있는 것이고, 그때는 명사로 not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유소 가면 써져 있는 unleaded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not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라는 뜻이야. unleaded fuel이라고 써져 있으면은 이것은 무연 휘발유라는 뜻이야. 무연 휘발유. 다시 말해서 이 연자가 연기 연자가 아니라 납연자야, 납연자. 납을 한문으로 연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무연, 납이 들어가 있지 않은 휘발유. 이때 unleaded fuel이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지? 네. 그래서 리드에 관련된 거 다 정리했다. 자, 그 다음에 logic은 논리, 그 다음에 debate는 bate가 씹다, d가 마이너스, 안 좋게 씹다라는 뜻이니까 논쟁하다라는 뜻이지.
토론하고 달라. 논쟁은 그 쟁자가 뭔 쟁자야? 싸우는 쟁자야. 그러니까 논하면서 싸우는 게 디베이트야. 그지? 토론은 그냥 우리가 디스커스 하는 거고, 디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논쟁하다 라는 뜻의 표현을 쓰는 말이라고 해. 가자. 그 밑에 문제 봐보면 문제 유형이 뭐냐면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이 문제는 사라진 문제 유형은 아니야. 근데 의외로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야. 사실은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점수 주려고 낸 문제인데 푸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고. 틀리는 건 왜 틀리냐면 논리가 약해서가 아니고 푸는 방식을 몰라서 틀린 거야.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뭐라고? 번호가 안 달려있는 문이 뭐라고? 그게 주제문이라고. 첫 번째 번호가 안 달려있는 게 주제문이고, 주제문을 보고 주제와 뭘 찾아? 소재를 찾아. 그리고 나서 이 주제문과 1번, 주제문과 2번, 주제문과 3번, 주제문과 4번 이런 식으로 1대1로 주제문하고 비교를 해봐. 그랬을 때 글의 소재나 주제가 달라지면 걔가 틀린 거야. 그럼 여기서도 봐봐.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여기까지 가로를 묶어주고, 이번 EBS 수능 특강의 특징도 뭐냐면 작년부터 이건데, 재작년까지는 컴마를 찍어줘야 될 자리에 컴마를 정확히 찍어놨었거든. 근데 작년부터 컴마를 지우고 나온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컴마를 찍냐 안 찍냐는 그게 원칙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컴마가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구별을 해야 돼. 컴마가 안 나오면 어디서 끊어지는지, 뭐가 주어인지 이거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럼 가로로 묶어버려야 되겠지. 여기다가 보통 컴마를 찍어주는 건데 안 찍어주고 나왔지. 자,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얘가 주어지. 사람들은 have reflected on, 생각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works,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전통적으로 this, 이것은 has been the area, 영역이었는데 철학의 영역이었고,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over the years, 수년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다시 have tried가 나왔으니까 this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했다고 보면 되고, 자, 다시 그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끝나야 되겠다. 여기까지 잘못 끊었지? 전통적으로 이것은 has been the area, 영역이었었는데 철학의 영역이었었고, 다시 end가 나왔지? 그리고 many philosophers, 다시 줘. 많은 철학가들은 over the years, 가로로 묶어 수년 동안에 걸쳐서 have tried, 얘가 동사. 자, 노력해 왔었는데 to cast light on,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대. by, 뭐뭇을 통해서, putting forward, 제시하는 걸 통해서. put forward는 앞에다 내놓다라는 뜻이니까 제시하다. 뭘 제시하는 걸 통해서? 그들 자신의 독특한 이론들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걸 통해서,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주제문과 소재를 찾아내봐.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인간의 생각의 작동 방식이지. 인간 마음의 작동 방식. 누가 연구했다?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철학이 그 부분의 중심이 되어지는 학문이었다라는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 철학 이야기가 나와줘야 돼. 뭐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자, 1번 The problem, 문제인데 with such theories, 그러한 이론들과 아이디어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요건 지금 사라질 고민이 아닌 게 such란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런 이론과 아이디어들인데 이론과 아이디어들이 여기 딱 등장해 있다고.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문장인데 절대 관련 없는 문장은 아니라고. 그러한이라고 하는 말이 바꿔 있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이론과 아이디어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며, 그리고 without proof, 증거가 없이는 it is difficult, 어려운데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뭘 납득시키기가? What is proposed, 여기까지가 주어지? 제안되어진 것이 is actually, 사실 the case, 그것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1번은 일단 관련이 있는 문제고, 1번에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철학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라는 걸로 바뀌고 있다. To convert, 바꾸기 위해서 the doubters, 의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환시키기 위해서 몇몇 사실적인 실질적인 증거가 is required,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을 갖다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요구가 되어졌대. 계속 증거 이야기 나오고 철학의 증거 이야기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 흐름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철학은 반드시 연관되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답하는 것에. 뭐에 답하는 것? 질문들에 답하는 것에 연관되어진 게 아니고, but 오히려 with proposing the right question, 여기 갑자기 with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 앞에 with가 있지. 그럼 여기까지를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오히려 연관되어지기를 proposing, 제안하는 것인데
올바른 질문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 내지는 제안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철학인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자, 여기서 봤더니 지금 갑자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란 이야기야? 얘는 뭐가 아니라고? 반드시 답하는 것에 연관되어진 게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대. 바로 앞문장은 뭔데? 이러한 의심하는 사람들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증거가 요구가 되어진다라고 해놓고 나서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서 뭔가 끊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4번에서 확인사살 들어가지. 디스가 나왔어. 디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근칭 지시 대명사, 가까운 것을 칭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바로 앞문장에 나와 있는 것을 칭하는 게 디스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then, 그리고 나서 라는 표현이 나왔고, is the dilemma of philosophy, 철학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이 말이야. 그럼 뭐가 철학의 딜레마야? 의심하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적인 실질적 증거가 요구가 되어졌다. 근데 그 실질적인 증거가 요구가 되어졌던 것이 그렇다면 철학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맞을까? 아니면 철학이 질문에 답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합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딜레마야? 아니지.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구하기가 어려운 게 딜레마이기 때문에 4번에서 말하는 디스가 받고 있는 것은 3번 문장이 아니라 몇 번 문장이냐? 이것은 2번에 나와 있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몇 번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야? 3번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확인사살 과정에 들어갔어. 일단은 주제문은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1번부터 봤더니 문제는 뭐냐면 증명할 수가 없는 게 문제돼.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을 개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대.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뭐가 된다는 것이야? 이게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근데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갑자기 3번에서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다? 질문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은 갑자기 내용을 바꿔버리는 관련 없는 문장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3번을 빼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5번까지 계속 가보자. 장기간 되어진 그리고 심오한 생각들은 read, 이끌게 되는데 이 to가 뭔 to라고? 전치사 to라고 해. read 바로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considered ideas, 심사숙고가 되어진 아이디어가 그래서 명사지. 아이디어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지 사실상 지지를 받게 되는데 더 logic, 논리에 의해서. 어떤 논리야? 논쟁의 논리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됩니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real physical evidence, 실질적인 물리적 증거라기보다는 논쟁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지지를 받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오지. 다시 봐보자. 이것도 일단 이렇게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쓸데없는 문장 고르는 문제에서는 얘를 아예 빼고 복습을 하는 거야. 뭘 빼고 복습하라고? 쓸데없는 문장 아예 빼고 복습하라고. 지워버려. 전부 다 지워놔버려. 지워놔버리고 복습할 때 괜히 들어가면 안 돼. 지워놔버리고 그다음 5번 가보면 아주 오랫동안 되어진 그리고 심오한 생각은 이끄는데 뭘 이끌어? 심사숙고되어진 생각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숙고가 되어진 생각들은 단지 지지를 받을 수가 있대. 지지가 되어질 수 있대. 후원받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밑줄로 나올 수 있지. 뭐에 의해서 후원받을 수 있어? 이것은 논쟁의 논리에 의해서 후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기보다는 이것은 실질적인 증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증거를 내세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의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증거가 필요해.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 자체가 딜레마라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여기서 문제인데 그때 마지막 문장이 나오잖아. 뭘로 해결한다고? 논쟁의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뭐가 아니라 실질적 증거가 아니라 논쟁의 논리로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이해됐지? 네. 철학적 이야기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논쟁의 논리 여기다가 빈칸 쳐놓고 빈칸 주의 이렇게 해놓으면은 웬만하면 이것도 이해는 될 수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19번 가보자. 19번. 잠깨이. 월요일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야. 네? 월요일부터 잠을 허 자거나 아침부터 정신 못 차리면은 왜 그러냐면 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일요일날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일요일날은 쉬어. 왜냐면은 6월달까지 지금 내가 생각할 때 6월달 정도까지 토요일도 아침 8시 반에 나와갖고 10시에 들어가면 막판에 지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중요할 때 남들은 다 뛰어가는데 지쳐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 인간이니까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공부할 때는 고3이든 재수든지 간에 일단 토요일날 오후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토요일날 가장 적정한 시간이 토요일날 2시나 3시 정도야.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고 집에 쉬어. 가서 쉬고 일요일 날 2시나 3시 정도에 나와야 돼. 다시. 그래갖고 일요일 날 저녁에 평상시 공부량의 5분의 1 정도는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여기서 말하는 평상시 공부량은 선생님이 했던 공부량이니까 하루에 한 150페이지에서 200페이지 정도 사이 그 정도 공부를 했다 친다면 일요일 날 오후에 나와가지고 한 30페이지는 봐놔야 된다고. 그래야지 월요일 날 잘 돌아가. 이 하루가. 근데 일요일 날 푹 놀아버리잖아? 월요일 날 되게 하기 싫어. 그러면 총 손해보는 게 3일이야, 3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일주일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 지금 생각해봐. 벌써 이제 3월이야. 3, 4, 5, 6, 7, 8, 9, 10이야. 11월 1일 날 시험 본다고 가정하고 가야 돼. 뭐 11월 10 며칠 날 시험 보지만 이때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10일 날까지 딱 수능 공부는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10월 달까지 간다면 지금 몇 달밖에 안 남았어? 딱 8달밖에 안 남았어.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지. 그 다음에 9월 달에 학교에서 수시 쓴다고 다 개판되지. 그럼 이거 딱 3달 빼버리면 지금 몇 달 남은 거야, 그러면? 정확히 공부할 수 있는 달은 한 4개월, 5개월밖에 없어. 재수생들은 그나마 처음부터 막 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고. 근데 문제는 얼마 안 남았다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때까지는 쉬라고. 누가 다 쉬라는 이야기 한 거 아니야? 주말에 6월 달까지는 쉬어야지 정상이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후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오전까지는 쉬라고.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오후 한 2시 정도에 학원에 나와가지고 한 7시 정도에 들어가면 돼. 이 정도가 가장 적합한 공부의 방식이야. 일요일 날. 이 정도는 해놔야지 월요일 날 들어간다고요. 근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니까 푹 쉬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나는 푹 쉬는 거 뭐라 말 안 한다니까. 너희 재수하면 재수할수록 좋아. 재수하고 삼수하면 이거 몇 년 동안 우리 고객이 되기 때문에 참 괜찮아. 어? 게다가 재수는 우리 학원의 시스템상 재수생,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하고 원장님하고 5대5 구조잖아. 어? 재수생들이 더 비싸. 그래서 우리는 재수생을 좋아라 해. 어? 재수생 1명이 재학생 2명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재수 시키면 시킬수록 좋긴 좋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수입면의 측면에서는. 그래서 뭐 노는 거 나 말 안 해. 그냥 푹 놀아라. 내년에 또 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근데 문제는 일일이 말을 안 한다고. 근데 수업 시간에 이야기 해준다고. 이게 좋다고. 이게 이 방법이 맞다고 해. 이때는 공부를 해놔야 돼. 그리고 토요일 날도 공부를 해놔야 되고. 그래야지 월요일부터 제대로 돌아간다고. 근데 이게 공부 안 하잖아? 월요일 날 졸라 졸려요. 푹 쉬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졸려 죽어. 그러면은 토, 일, 월 이렇게 3일을 까먹는 거야. 그럼 3일 까먹어봐. 3일 곱하기 4 곱하기 8 해봐. 그럼 며칠 까먹는 거야? 며칠 까먹는 거지? 90? 네? 3, 4, 10, 96일. 그지? 96일은 몇 달이지? 3달 까먹는 거야. 그럼 공부할 달도 몇 개 없는데 요 3달을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수능까지 몇 달 남은 거야? 5달밖에 안 남은 거야. 왜 이 계산을 못하고 살아? 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계산 잘한다니까. 계속 계산한다니까. 자기 시간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뭐가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이게 엄청 까진다고. 시간 자체가. 근데 이게 4달도 뭐 평생 놀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딱 4달만 주말에 놀라는 이야기잖아. 이때 또 안 노는 애도 있어. 병신이 있어. 왜 병신이 돼? 이봉주가 왜 1등을 못해? 그거 알아? 이봉주가 착해서 1등을 못했어. 올림픽에서. 황현조는 개새끼야. 새끼는. 응? 황현조 하는 거 봐봐. 졸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새끼가 올림픽에서 딱 1등 한번 한 다음에 연예인들하고 맨날 사귀고 돌아다니고 뭐 남봉꾼짓거리 하고 내가 우리나라의 영웅이야 이러고 다녔잖아. 황현조가. 응? 근데 그 새끼는 왜 그러냐면 착하지 않아서 그래. 얘가. 근데 이봉주가 왜 1등을 못하냐면 얘가 그래. 마라톤에서 1등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열심히 뛰어서 그래. 황현조는 아니거든. 황현조는 그러니까 황현조가 사실은 성공한 케이스고 이봉주는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야 현재. 어떤 우리나라의 명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받은 측면이나 뭐 이봉주는 지금 닭집에 갖고 돈 벌고 있지 걔가 뭐 다른 건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천안 출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봉주 편이겠지만 이봉주가 마라톤 역사상 황현조를 이겨본 적이 없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황현조는 철저하게 계산적이라고. 황현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때 봤어? 어떻게 땄는지? 28km 지점에서 갑자기 튀어나가 버리잖아 얘가. 28km 지점에서 선두그룹에 3명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마라톤 하는데. 근데 처음에 힘을 아낀 거야 얘가. 근데 그냥 선두그룹에만 떨어지지 말자 라고 하고 있다가 일본 놈하고 둘이 딱 뛰는 거지. 일본 놈하고 뛰다가 갑자기 28km 지점에서 그것도 오르막길이었단 말이야. 오르막길에서 사정없이 달려버려. 그냥 이봉주가 100m 달리기 하듯이 황현조가. 그러니까 일본 놈이 처음에는 가만히 웃으면서 따라가. 왜? 내가 좀 있으면 너 잡는다 라고 하거든. 너무 빨리 뛰었단 말이야 얘가. 그래가지고 28km 지점에서 30km까지 얘 너무 늘려놔 버린 거야.
그 거리 차이를. 그러니까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일본 놈이 못 따라가 버려 나중에는. 못 따라가고 엄청난 차이로 들어와 버린다고 결승점에서도. 근데 결승전 돌 때 운동장 막판 돌 때 보니까 황영조는 힘이 다 빠져 있어. 근데 일본 놈은 팔팔 살아도 못 따라가 거기를. 왜? 이미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게 공부랑 똑같은 거라니까. 계산 좀 하고 살려니까. 지금 뭐냐면 이봉주 같이 처음부터 열심히 달려버리잖아. 진짜 달려야 될 시점에 못 달려. 그러니까 이봉주가 중도 포기한 게임이 많아 보면. 왜냐면은 걔가 꼭 해봤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런던 런던인가 보스턴인가 그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 딴 거 딱 그분밖에 없어. 근데 전부 2등이다 보면. 왜 2등이고 2등 아닌 경기는 보면 전부 중도 포기야.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뛰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헥헥거리면서 그냥 다 묻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예 완주도 못 해버린다고. 마라톤 선수가 완주를 못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상태잖아. 근데 왜냐면 너무 부담 가지고 금메달 따야지 하고 처음부터 떼버린 거야. 착해서 그래, 착해서. 근데 지금 만약에 6월달까지 그게 중간에 안 쉬고 계속 뛰잖아. 정말 뛰어야 돼. 7월달, 8월달에 다 지쳐버려. 이때 또 엄청 덥거든. 다 지쳐가지고 이때 중도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6월달까지는 놀되 어떻게 하라고? 시간 정해서 놀라고. 토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왜냐면 하루라도 공부 안 하면 개판되기 때문에 토일은 정확히 지켜놓으라고. 알겠어? 응. 월요일날 자는 사람들 보면 어제 하루가 보이더라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잘 정리하고 자기가 체력관리 잘하면서 살아. 약물 복용해야 된다 했다. 응? 지금부터는 뭐 살찌고 뭐 다 필요 없어. 살쪄야 돼. 공부 열심히 하면 살쪄. 근데 살쪘는데 응? 살 피둥피둥해서 쪘어. 근데 씨발 좋은 대학 갔어. 엄마가 그냥 수술시켜준다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저녁마다 술 처마시다가 살쪘어. 근데 대학도 뭐 힘먹은 데 다녀야 돼. 그러면 달리기 해서 살 빼야 돼. 그러면 또 관절에 물이 들어가. 그럼 또 이제 관절 수술해야 돼. 관절 수술하면 또 허리 아파. 공부도 못 해갖고 대학도 더러운 데 들어갔는데 몸도 안 좋아져. 그럼 나중에 또 빨리 죽어. 이게 미친 짓거리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잠을 많이 자면 빨리 죽어. 왜? 죽고 싶은 거잖아. 우리가 왜 살아?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 지금? 그 생각 해본 적 있어? 나 한번 그 생각 해봤더니 어제도 한참 그 생각하면서 슬펐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죽으려고 사는 거야 지금. 그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는 목적이 뭐야 지금? 어디 향해서 살려고 했어? 우리 꼬리 지점이 어디지? 에? 죽음이잖아 죽음. 죽으려고 사는 거라고. 근데 죽으려고 살고 있는 중인데 근데 우리가 죽으면 뭐해? 계속 자. 그러잖아. 그러니까 죽으면 푹 잘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잠을 자지 말라고. 응? 잠자지 말고. 나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나 고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어느 순간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막 열심히 성경책을 보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마음이. 왜냐면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모태신앙이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좀 개판이 됐지만 근데 그때는 정말 믿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맨날 그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학교에 잔디밭에 나가가지고 성경책 보고 있었어. 응? 영어 성경책, 영어로 된 거. 영어 성경책 되게 어려워. 근데 고1, 고2 때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하니까 깝깝한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없잖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깝깝해진 거야. 그래서 야, 꼭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일단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고1 때 들었던 생각이 되니까 내가 왜 살지? 목표는 내 삶의 목표가 어디지? 생각해보니까 죽음인 거야. 그렇잖아. 내 삶의 목표는 죽음인 거고 이 세상에서 이 삶의 목표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는 죽고 나서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얼마나 사람들이 찾아오느냐 내 장례식에 화환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차피 죽으면 자게 되기 때문에 잠을 줄이자 라고 해서 내가 고1 때부터 4시간씩 잤다고. 응? 잠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자는 게 죽은 거야. 그잖아. 잘 때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진짜 죽은 거야 그거. 근데 꿈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진짜 확 죽어있다가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내가 졸린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지금 죽고 싶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졸린다는 것은 잠 상태로 빠지고 싶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내 마음속에 생각이 뭐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이야. 그럼 죽여줄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잠이 오면은 그건 지금 내가 죽고 싶구나 정신 차려야지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으라고. 알겠어? 응. 주말에 공부하고. 자 19번 보면 Controlled Experiment 대조 실험이라는 뜻인데 뭐 통제된 실험이라는 뜻이겠지. 실험군과 대조군을 만들어 놓고 하는 실험이 대조 실험이고 Pressure라고 하는 것, Presence는 존재, 있음이라는 뜻이고 Affect는 영향을 끼치다, Performance 수행, Inconsistent 계속 나오지. Consistent가 일관성 있는, Inconsistent는 반대말이니까 일관성이 없는 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erformer는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notice는 주목하다. 얘가 무슨 동사라고 했어? 지각동사 조심하고. 그 다음에 positively 긍정적으로 라는 뜻이고, seemingly 라고 하는 것은 보이기에 라는 뜻이고, random은 무작위적인, formulate는 공식화하다, 만들어내다, theory는 이론이라는 뜻이고. 자, 이거 가보면 이제 순서 찾기 문제는 방학 동안에 우리가 사설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안심이 돼야지 정상이야. 문제 푸는 방법 계속 생각해내라고. 어떻게 푼다고? 일단 A번하고 B번하고 누가 먼저인지만 정해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번이 A번 쪽 이야기인지 B번 쪽 이야기인지만 보면 돼. 됐지? 한번 이거 또 적용해보자. After Norman Triplet's first controlled experiment 하면은 노만 트리플렛의 첫 번째 통제된 실험 이후에 뭘 가지고 했던 실험이래? 아이들을 가지고 했던 실험 이후에 심리학자들은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오면 그때부터 접속사 역할 어떻게 존재인데 청중의 존재가 영향을 끼치는지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were inconsistent. 보면 이것은 일관됐대, 일관되지 않았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실험의 통제지, 통제된 실험의 주제야. 뭐하고 뭐지? 청중의 존재라고 하는 게 수행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연구했다는 거야.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고. A번 봤더니 based on this observation,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this라고, this. 이러한 관찰이니까 이 앞에는 뭐가 나와 있어야 돼? 바로 앞 문장에 어떤 걸 관찰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 돼. 왜냐면 this가 뭐니까 근칭, 지시, 대명사, 근칭, 지시, 형용사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관찰에 기초를 두고 자용크는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an audience, 청중이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낸다? arousal, 각성을 만들어낸다. in the performer, 그 뭐에 대한? 수행자에 있어서 각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즉 청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행하는 사람이 그걸 깨달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뜻이겠지. 각성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것은 여기서 위치가 상해사를 삼고 있는 것은 그 각성은 이 말이겠지.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바로 뒤에 나온 동사가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켜서 hurt에 s가 붙어 있는 것이고 수행을 갖다가 상하게 해버립니다. 뭐에 있어서? 어려운 업무에 있어서. 근데 어떤 업무야? 봤더니 has not been learned, 학습되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learned well, 잘 학습되어지지 않았던 어려운 업무에 있어서 수행은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도움은 준대. 누구한테? 수행에 있어서. 어떤 수행인지? 잘 학습되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도움을 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는 주장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일단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에 자용프가 나왔어 안 나왔어? 주어진 본문에 안 나왔지. 근데 그 영어 본문 보면은 그냥 자용크라고 나오거든? 아니잖아. 우리가 보통 너희들이 글을 쓴다 생각해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가장 유명한 교수 누가 있냐? 요즘에 뜨고 있는 교수 중에서 우리가 맨날 예시로는 간철수도 그랬지. 안철수가 있어. 안철수가 뭐뭐 했다 했다가 철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처음부터 철수라고 이야기하겠어? 안 하겠지. 그러니까 자용크라는 이름이 나왔다면 이 앞에 뭔 자용크인지 나왔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에 자용크 이야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A번에 관련된 단서. 첫 번째, 문장에 처음에 나올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왜냐면 주어진 문장하고 전혀 연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A번은 앞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뭔가를 관찰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이게 A번에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서야. 그 다음에 이제 A번과 B번의 관계 따져봐봐. 그는 주목하게 되었는데 when 뭔말 했을 때 사람들이 수행했을 때 간단한 업무를 혹은 일을 근데 그 간단한 건 they knew well 그들이 잘하는 일을 수행했었을 때 having an audience 여기까지가 주어 청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의 수행에 영향을 끼치기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걸 뭐 했대? 관찰했대. 관찰. 그지? 노티스가 무슨 뜻이라고? 알아차리다 그러지 말라고. 원 뜻은 주목하다. 주목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자세히 보다 라는 뜻이야.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행했었을 때 익숙하지 않은 일을 수행하거나 복잡한 업무를 수행했었을 때 having an audience, 청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로움을 끼쳤는데 그 수행에 해로움을 끼쳤습니다. A번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B번 앞에는 뭐가 나왔어? 관찰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가 주목했다. 그럼 B번하고 A번하고 뭐 있어야 될까? B번보다 A번이 어디 나와 있어야 돼? 뒤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바로 붙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A번에서 this observation이 나왔거든. 여기서 this란 말 때문에 이 바로 앞에 뭐가 나와 있어야 된다고? 관찰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B, A 순서로 붙어 있는 게 답이야. 그럼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지 뭐. 볼 것도 없지 이건. 그냥 10번까지 볼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답은 그냥 5번이야. B가 A번 바로 앞에 있어야 되는 거. 뭐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고? A번에서 this observation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B번에서 그가 관찰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앞문장을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B번이 바로 앞문장이구나. 10번은 가볼까? 가끔씩 사람들은 performed, 수행을 했는데 better, 더 잘 수행했대. in front of an audience, 청중 앞에서. 그리고 다른 때에는 they performed worse, 그들은 수행을 잘못했습니다. 로버트 자이언크는 나왔네. 로버트 자이언크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자이언크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먼저 나왔고 그 사람은 폴란드 출신의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데 보게 되었는데 한 가지 패턴을 보게 되었대. 보이기에 무작위적인 결과에 있어서. 그리고 공식화시켰는데 이론을 공식화시켰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 로버트 자이언크가 관찰했던 사실이 B번이고 그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낸 게 몇 번이고 A번이고 이렇게 가야지 맞겠다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지? 응. 다시 또 비슷한 문제 풀어보자. 또 순서 찾기 문제. 자 20번 단어부터 한번 봐보면 단어에서 induce 중요한 단어지. 유발하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overpurchase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구입하다 라는 뜻이야. current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라는 뜻도 있지만 얘가 만약에 명사로 썼을 때는 이과생들한테는 전류란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해양과학자한테는 해류라는 뜻의 표현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unfold라고 하는 것은 fold가 뭐야? 접다라는 뜻이야. 그것의 반대말이니까 펼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말이고 end up 다음에는 보통 ing지. 이것은 결국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all too familiar, 전부 다 너무 친숙한 라는 뜻이지. 세 가지를 그대로 해석해봐. all, 전부, to, 너무, familiar, 친숙한 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discounted, 할인되어진 이라는 뜻이고 buy into, 그러면은 샀대. into, 밑줄. 그러면은 무엇을 하다 믿다. 사서 into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다 믿게 되다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인 말이고 그냥 사다라고 해석해도 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similarly, 그러면 겉보기에 라는 뜻이고 accompany는 옆에 써놔. 타,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 그래서 얘는 with를 절대 붙이지 않아. 그러니까 전치사 with는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동반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이고 resolve는 무슨 뜻이고? 결심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지. 결심이라고 하는 명사로 쓰였고 그 다음에 get in shape. 자, get in shape는 무슨 뜻이야? 좋은 몸매를 유지하다라는 뜻이야. 좋은 몸매를 유지하다. get in shape. 그러면 get out of shape. 이것이 몸매가 망가지다라는 뜻이야. in의 반대말은 무조건 out로 보니까. 그 다음에 자, diligence는 근면성실, wear off는 달아 없어지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무슨 뜻이지? 사라지다. predict는 미리 말하다. dict가 tell의 의미고 pre가 미리란 뜻이어서 미리 말하다.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말이지? 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 for와 tell. 그랬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말하다, 예측하다라는 뜻이고 미리 던져버린 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뭐야? forecast. 그냥 직역해봐. 미리 던졌대. 이것은 예측하다, 일기예보하다라는 뜻이고 미리 봤다는 영어로 뭐고? prospect. spect가 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pro가 미리라는 뜻이니까 prospect. 미리 예견하다라는 식의 표현으로 쓰인 말들이야. 자, 그 다음에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 것은 패키지 판매. 우리가 뭐 패키지라고 하는 관광 상품들 같은 경우에 패키지 상품 나오지? 그 패키지 딜이 그 패키지 판매를 의미하는 표현이다라는 뜻이야. 자, 가봅시다. 어디까지가 주어냐? Inducing overpurchasing. 과도한 구매를 유발하는 것. 뭐 했을 때? 소비자들이 have a low current level. 낮은 수준의 of satiation. 만족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럼 얘가 주어네. 과도한 구매를 유발하는 것은 몇 가지가 주어. has been used. 사용되어져 왔는데. 수동태니까 사용되어져 왔는데 as 뭐뭐로서 마케팅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핵심적으로 뽑아야 될 게 뭐야? 이거지. 소비자들이 낮은 현재 수준의 만족감을 가지게 되었을 때 뭐 한다는 거야? 과도한 구입을 유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마케팅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 말이야. 자, 가보자. As the season. 시즌이 unfold. 펼쳐져 감에 따라서. 그리고 the satiation. 그러면은 satiation level. 그 만족의 수준인데
만족감의 수준이 뭐에 대한 만족감의 수준이야? 스키에 대한 만족감의 수준이 증가해감에 따라서 the consumers, 소비자들은 아마 end up 다음에 인지 결국 뭐뭐 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not taking advantage of, take advantage of가 무슨 뜻이야? 이용하다라는 뜻이야. 무슨 뜻? 이용하다. 결국에는 이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패키지를. 여기 나왔네. 패키지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더가 붙어 있네. 우리가 여기서 여기 먹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어 플러스 명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만약에 셀 수 없는 명사라면 그냥 명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고? 더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복수라면 그냥 복수 명사가 나온 다음에 다시 뭐가 나온다고? 더 플러스 복수 명사가 나온다고. 즉 더라고 하는 정관사는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앞에 나왔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힌트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가 나왔을 때는 항상 해석할 때 그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그 패키지 상품을 결국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야. 자, another all too familiar example. 또 다른, 여기 또 나왔네 단서가. 또 다른 너무나 익숙한 사례래. 그럼 이 앞에 뭐가 나왔대? 어떤 사례 관계가 하나 등장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지. 또 다른 너무나 익숙한 사례는 이게 뭐냐면 is the discounted fitness membership. 할인되어진 헬스클럽 회원권이래. 근데 그것은 frequently, 종종 offered, 제공이 되어진대. 과거분사지. 뭐 한 다음에 크리스마스나 새해 휴가가 끝난 다음에 제공이 되어지는 자 헬스클럽의 회원권인데 할인된 회원권입니다. A번을 통해서 단서를 빨리 찾아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에 처음에 나오기 힘들겠구나. 왜냐면 앞에 또 다른 사례가 등장했고 그 사례 속에 뭐가 나와야 돼? 패키지 이야기가 나와야 되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서 더가 붙어 있었으니까. 됐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놓고 A번과 B번의 관계를 먼저 따지라 했었지. B번 봤더니 사람들은 buy into, 믿어서 산대. 더 쓰면이 보이기에 좋은 상당량을. 근데 with the accompanying resolve, 뭐와 함께? 수반되어지는 resolve, 결심과 함께. 뭐 하려고 하는 결심이야? 살 빼려고 하는 결심이야. 그러면은 이것은 C, 아니 A번이 B번 뒤에 가야 되겠고 순서는 C, A, B가 나왔네. 끝. 사실 이 정도 했으면 끝나야 돼. 답은 뭐라고? C, A, B라고. 왜 그래?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사람들이 본대. 이제 그 논리를 설명해 주나 봐봐. 사람들이 보이기에 좋은 거래처럼 보이는 걸 산대. 근데 그에 동반되어지는 결심과 함께 뭐 하려고 하는 결심이야? 살 빼려고 하는 결심. 살 빼는 게 스키 이야기야? 헬스클럽 이야기야? 헬스클럽 이야기. 그러니까 누구 쪽으로 붙어야 돼? A번 뒤쪽으로 붙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그게 할인되어진 헬스클럽 회원권이에요.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당연히 A번에서 아까 앞에 뭐가 있다고? 사례가 하나 더 등장했고 패키지 상품 이야기가 나온다 했었잖아. 그러면 A번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뭔 패키지 상품입니까? 스키 패키지 상품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인데 B번에 그런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냥 순서는 C, A, B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순서 찾기 문제가 시간 끄는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 이거 5초짜리일 수도 있고 10초짜리일 수도 있어. 왜냐면 논리만 정확히 생각해내면. 그 다음에 B번도 봤더니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계속해서 해보자. 그리고 뭔 결심이야? 몸매를 유지하겠다. 다가오는 연도에는 이 말이야. 다 이거지 뭐. 새해 휴가가 끝난 다음에. 더 딜리전스 근면함인데 운동을 하는 근면함은 일반적으로 웨어 오프 다 사라져버린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더 디스카운트 멤버십 그러면은 할인되어진 회원권은 결국에는 돼버리는데 훨씬 더 좋은 거래가 되는데 누구한테? 헬스클럽의 사장한테 이 말이지. 헬스클럽에게. 누구보다는 for the member, 회원이라기보다는 헬스클럽에게 훨씬 더 좋은 거래가 되어져 버립니다. 10번 봐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관계가 처음 튀어나왔네. At the beginning of the ski season, 스키 시즌이 막 시작할 때 그때는 누구냐면 언제냐면 사람들이 갈망을 느낄 때 뭐에 대해서? 스키 타는 것에 대해서 배고픔을 느낄 때 그들은 예측하는데 they may go skiing. 그들이 고 다음에 ing 스키 타러 갈 것이다. 더 자주. 무엇보다도 they actually will. 그들이 실제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hence는 무슨 뜻이고? 그런 까닭에. 인과관계 연결사지. 그런 까닭에 그들은 아마 사버리게 될 것인데 그 패키지 D를 사게 될 거야. 여기서 뭐가 나왔어? 패키지 상품이 나왔어. 근데 for 10 days of skiing. 스키 타는데 10일 동안의 패키지 상품권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야.
근데 A번 올라갔더니 시즌이 펼쳐져감에 따라서 만족의 수준인데 스키의 만족의 수준, 그 포만감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많이 타봤더니 더 타고 싶어 안 타고 싶어? 별로 안 타고 싶어. 그래서 뭐 한다고? 결국에 스키 타는 그 회원권의 이점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이제 주제문 빨리 찾아야 되겠지. 순서 찾기로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주제문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면 돼. 뭔가 패키지 상품으로 사면은 뭐 하더라? 더 많이 사더라 이 말이야. 근데 어쩔 때 봤더니 소비자들이 낮은 현재의 낮은 수준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즉 포만감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 포만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요것이 여기서는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뭘 불러일으키는 것이야? 과도한 소비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뭘로 사용되어 왔다고? 마케팅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고. 낮은 수준의 포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많이 했다는 거야? 많이 안 했다는 거야? 많이 안 했다는 거야. 스키 시즌이 되기 전에는 스키를 타고 싶어 죽겠어. 그럼 포만감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걸 뭐라고 표현했다고? 낮은 현재 수준의 포만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금 포만감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계속 스키만 탈 거야 라고 해가지고 10일짜리 할인된 스키 회원권을 샀는데 10일 동안 가더라 안 가더라? 안 가더라 이 말이야. 안 가더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헬스클럽에서 회원권을 파는데 3개월짜리로 파잖아 보통. 3개월, 6개월, 1년치 회원권을 파는데 나 맨날 운동해서 살 뺄 거야. 일주일 외에 안 가더라 라는 이야기야. 우리 원장님은 3개월 끊어놓고 하루 가더라 하루. 응?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뭐라고? 지금 현재 낮은 수준의 포만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과도한 소비를 유발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하나의 마케팅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라고. 이해했죠? 네, 오케이. 자, 오늘 그래서 오전에 여기까지 끝내고 오후에는 저녁 수업에서는 2회까지 좀 더 나갈 거야. 그리고 나서 수요일부터는 오전에는 영어편, 그 다음에 저녁에는 독해 영어편 이렇게 할 거야. 알겠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